Ford rambled right along, and the little old Ford rambled right along. The gas ran out in the big machine, but the darned little Ford don't need gasoline. The big limousine had to back down the hill, but the blamed little Ford is going up still. When it runs out of dope, just fill it up with soap, and the little Ford will ramble right along. 자본주의의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는 자동차 산업. 한 나라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척도가 되는 산업이다. 자동차 자본은 한 나라의 대표적인 대자본인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은 한 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자 세력이었다. 그 어떤 산업의 노동자들보다 대규모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졌다. 자본주의의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동자 세력 중에서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은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노동자에게 진정한 민주노조가 있을 때만이 그랬다. 기아자동차는 1944년 고 학산 김철호 사장에 의해 경성전공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창업됐습니다. 당시 경성전공은 200평 규모의 영등포 공장에서 볼트와 너트, 자전거 부품 생산으로 우리나라 바퀴 산업의 효시가 됐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다. (1970년대에는) 국내 최초로 가솔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산 자동차를 최초로 생산하게 됐다. 기아 자동차는 잘 나가는 완성차 대기업이 됐다. 그러나 70년대 말 불어닥친 석유파동의 여파로 자가용 이용에 대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어 신군부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기아 자동차는 승용차 생산이 중단됐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아 자동차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이것이 성공적이었는지 80년대 기아 자동차는 봉고차와 프라이드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대기업으로 일어섰다. 자본주의의 화려한 생산품인 자동차 산업에서 자본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
장시간 노동과 토큰값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렸다. 한겨울에 일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반창에 발을 씻겨줄 정도로 현장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판쳤다. 기아 자동차 내에 노동조합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꽤나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노동조합이 그랬듯이 기아 자동차의 노동조합도 군사 독재 정권이 강제로 만든 한국 노총 소속 어용노조였다. 한국 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 유지를 위한 대중동원 도구로 노동자의 권리를 통제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어용노조가 그랬듯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도 위원장을 간선제로 선출했고 길게는 20년이나 장기 집권을 했다. 노조 간부나 대의원은 전부 반장, 주임으로 현장의 감독자였다. 평조합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면 감독자에게 바로 보고돼 불이익을 줬다. 임금과 단체 협상은 밀실 협상으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결정됐다. 당시 노동조합은 회사의 노무관리 부서였을 뿐이었다. 서울대 학생인 박종철이 고문으로 죽었다. 이 사건으로 전국은 고문 추방과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기아자동차 현장에도 밀실협상 임금 타결 반대와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최초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주동자의 해고로 인해 끝났다. 전국은 거대한 민주화 항쟁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6월 항쟁은 민중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이 6월 항쟁이 끝난 자리에 노동자 대투쟁이 들어섰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 요구를 내걸고 현대엔진의 최초의 노동조합이 건설됐고 이후 현대사업장의 속속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울산 지역을 신호탄으로 한국은 거대한 노동자의 파업투쟁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창원과 마산, 김해 그리고 진해에서는 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거나 농성을 벌였습니다. 단신의 7개 사업장에서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마산 창원 공단으로 대구, 구미, 광주, 강원의 탄광지대를 거쳐 경인 지역으로 대한민국 노동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전 산업에서 민주노동조합이 건설됐다. 기아 자본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거센 노동자 투쟁의 불길은 기아 자동차를 지나쳐갔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노동조합이 또다시 대다수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임금 교섭을 체결하자 노동자들은 집행부 퇴진,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며 라인을 멈췄다. 이 투쟁으로 노동자들은 어영노조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직선제를 쟁취했다. 노동조합이 민주화로 가는데 큰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드러낸 노동자들은 이제 단위 사업장의 투쟁 요구를 넘어 노동법 개정이란 전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전국적인 단결을 해나갔다. 천만 노동남자들 가슴속에 우리 전태일 선배님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우리 사회 변화의 실질적인 힘이자 중심 세력으로 커나가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가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자본은 폭력적이었다. 이런 탄압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조금도 움츠려들지 않고 투쟁으로 맞섰다. 전국적인 투쟁 열기 속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민주화에 노력했다. 1989년 임단협을 앞두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현장 곳곳에서 집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최초의 현장 조직이 결성됐다. 1989년 임단협은 최초의 직선제 노동집행부였음에도 회사 쪽 안으로 타협해버렸다. 임단협이 끝나자마자 회사는 현장 집회를 주도했던 활동가 20명을 해고했다. 이에 한 노동자가 노동조합 앞에서 분신을 했다. 바로 현장에서 분신대책위가 꾸려졌고 집행부 불신임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노동조합 민주화에 앞장섰던 후보를 당선시켰다. 20대 집행부는 가장 먼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보호하는 일에 나섰다. 회사와의 밀실 협상과 위원장의 체결로 끝냈던 임단협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이로써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년 만에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진정한 조직, 민주노동조합을 건설해냈다. 천만 노동자 총장렬로 전나협을 건설하자. 1990년 87년 노동자 대투쟁 3년 만에 노동자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 노동자 조직을 건설했다. 전노협을 건설한 바로 그해 봄, 정규 방송이 중단되는 방송 민주화 투쟁이 있었고 그 불길은 곧바로 울산으로 이어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공권력이 투입되자 노동자들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상공 82m의 골리앗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전노협은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 총파업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투쟁으로 번져나갔다. (1990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대공장의 노조 민주화 운동에 많은 힘을 썼던 전노협과의 연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주노조의 위상을 잡아나갔다. 이어 90년 임금 인상 투쟁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임금 협상안을 직권으로 합의해버렸다. 직권 조인 이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연대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해 임단혁 교섭에서 위원장은 조합원 총회에 묻지도 않고 회사와 직권 조인을 하고는 도망가 버렸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직권 조인 당일 활동가와 대의원들이 출근하는 조합원을 공장 안으로 모이게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노동조합과는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적으로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 타결 무효, 비대위와 재협상이었다. (6.28) 파업 투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모두 쇠파이프를 들었고 공장을 사수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공장 점거 파업은 5일간 계속됐다. 마침내 자본이 항복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한 최초의 파업은 승리했다. 이후 이 6.28 투쟁은 기아자동차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으로 일컬어졌다.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와 자본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했다. 회사도 바로 합의를 번복하면서 85명을 고소, 고발했다. 이어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 이 틈에 회사는 민주노조의 싹을 없애기 위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대기 발령과 강제 연수 교육을 보냈다. 해고자가 정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몽골이나 빼고 다음에 투쟁하자. 연병한 다음에 투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조합은 동지들께 패배의 의식만 집어주겠습니까? 현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6.28) 파업으로 현장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배출됐고 이들의 활동으로 12대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에서 노동자들은 6.28 투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노동자들을 선택했다. 37년 만에 어용노조를 끝장내고 민주노조의 상징인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우뚝 섰다.
1994년 한국노총이 노경총 임금합의를 하자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노경총 임금합의 반대 투쟁과 함께 어용노총 해체 투쟁을 전개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도 한국노총에서 탈퇴한다. 그리고 임단협을 앞두고 처음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산하에 공장별, 부서별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장별 집회를 했다. 그 결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투표인원비 70.1%로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94 임단체 수정에 조합원을 배신하지 않고 조합원을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임단협 요구를 건 파업을 했다. (1994년) 임단협은 승리했다. 임금 인상은 물론 상여금을 명문화하고 사내 복지기금 출연, 호봉체계 개선,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조합원 교육시간과 교육위원을 확보했다. 주 42시간 노동시간 단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작업자에 의한 작업 중지권, 퇴직금 누진제 같은 단협안은 다른 사업장을 뛰어넘는 모범적인 것이었다. 민주노조 쟁취 과정에서 희생된 해고자들을 전부 원직 복직시킨 것도 큰 성과였다. 이 임단협 승리로 회사의 통제 아래 있었던 현장이 노동자에게 돌아왔다. 대의원들은 현장의 모든 구조를 회사와 싸워서 바꿔냈고, 노동조합은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와 싸워서 바로 해결했다. 현장이 변해가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민주노조로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타 사업장과의 연대 투쟁에도 앞장섰다. 삼성 재벌의 승용차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완성차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고, 이어진 총파업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끝까지 선두에 서서 파업을 했다. 이 투쟁은 다음에 자동차 업종 노조 건설로 이어졌고, 자동차 청년 송병기로 민주노총 건설하자! 이 힘으로 민주노총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아직 어둠에 쌓여있는 국회, 내건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악법 완전 무효화라는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국가의 법을 만드는데 이런 다 지가 됐단 말입니까? 노동악법 체계 규제! 서울 명동성당에서 제주까지 매일 20여 개 지역에서 집회와 가두 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한국전쟁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막아냈다.
이 노동자 정치 총파업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성공해서 투쟁했다. 민주노조로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1997년) 한보 사태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연쇄 부도가 이어졌고 재계 서열 8위인 기아마저 한순간에 부도 위기에 처했다.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한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더합니다. 회사가 사라진다는 위기에 노동조합은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했다. 1천억 원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1인당 1천만 원씩 모금활동을 전개하며 당시 시민 세력들도 기아 살리기 운동에 함께했다. 채권단은 들어서자마자 노동조합의 조건 없는 감원 동의와 단협 무효화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채권단의 강력한 요구에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단협을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에 시달리며 휴가와 휴일도 없이 일을 했다. 외채 1,500억 달러, 국가 부도 위기, 모라토리엄.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우리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IMF 사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자 공기업화 약속을 저버리고 기아자동차를 3자에게 매각하려 했다. 현대측은 앞으로 정부는 물론 기아자동차 법정 관리인 등과 인수 조건을 놓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독자 회생을 기대하며 고통을 감내했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제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동조합은 정부의 3자 매각 계획 철회와 공기업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전개했다. 투쟁은 힘있게 했지만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말이 아니었다. 이 상황에 절망한 한 노동자가 회사에 저항하며 분신을 했다. 노동조합은 즉각 체불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은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공장 점거 투쟁에 돌입했지만 이미 파업의 동력은 사라져버렸다. 회사의 반격은 신속했다. 일방적으로 휴업 조치를 단행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폭도로 몰아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거 구속시켰다. 결국 노동조합은 사측의 안을 거의 받아들이면서 고용 안정 투쟁은 끝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현대 기아자동차 3차 입찰 결과 낙찰자는 현대였습니다. 현대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했다. 현대자본은 체불임금을 바로 지급했고 고용 유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고용 유지 약속을 저버리고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 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용 불안에 시달린 노동자들은 파업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노동조합은 고용만을 보장받는 것으로 현대자본과의 교섭을 끝냈다. 현대라는 거대한 새로운 자본과 맞서게 된 노동조합은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다. 기아 노동자들은 하나로 단결해 나갔다. 1999년 통합대의원 대회에서 기아 4사 노동조합들은 통합을 선언했다. 박힌 민주를 위해, 노동자의 민주를 위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이어 하나로 뭉친 노동조합은 현대자본과의 구조조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구조조정 박살내자! 이 투쟁에서 승리했다. 현장의 동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어진 임단협 투쟁에서 노동조합은 부도 이후에 빼앗겼던 단협과 복지를 되찾아왔다.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고용보장 합의서도 체결했고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도 구성했다. (2002년) 임단협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쟁취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단체 협약에 명문화했다.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위해 산안조항을 대폭 강화했고 근골격계 산재 인정을 받아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신규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해에는 기아노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정비와 판매지부 노동자들이 함께 임단협 투쟁을 힘차게 해냈다. 또한 전 공장에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도 합의해냈다. 연대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2000년 해외 매각 방침에 맞서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자동차 완성 4사 공동 파업. (20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
같은 해 정리해고에 맞선 울산의 화성 3사 투쟁. (2002년) 상반기 사유화 저지에 맞선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학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구조조정 투쟁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연대했다. 동원이원 인도민상시진 승리를 위해서 총파업을 선언합니다. 기아자동차 모든 지부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쟁을 결의했고 2005년 임금 인상 투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또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부당 해고에 맞서 6개월 넘게 투쟁하고 있던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해에 화성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건설됐다. 노동조합을 건설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을 요구했고 최초로 비정규직만의 독자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회사는 고사대를 꾸려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급기야 회사는 용역 깡패까지 투입해 엄청난 폭력을 가했다. 감히 비정규직의 라인을 세운다. 이 땅을 떠드는 자본이 수억 원을 동원해서 오늘 용익깡패 수백 명을 동원했습니다. 전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 지부는 공동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을 시작한 지 70여일 만에 정규직 노동조합의 중재로 비정규직 지회와 사내 하청 업체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비정규직 지회는 전국의 사내 하청 노동조합 중 최초로 단체 협약을 쟁취했다. (2006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산별 노조로 뭉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 동시총회에서 기아자동차는 압도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된 노동조합은 정치 총파업에 앞장섰다. 중앙교섭 완전 쟁취를 위한 투쟁에도 앞장섰다. 금속노조의 141조직 방침에 따라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에게 141조직을 제안했고 엄청난 갈등과 진통을 거친 후 하나의 노동조합이 됐다.
일사 1조직이 된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늘어났다. 이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조직된 노동자를 가진 노동조합이 됐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2009년 이해 한국의 대기업 자동차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생존권 투쟁에 들어갔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이 투쟁에 연대하는 한편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현대자본을 상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교섭을 전면 중단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이명박 정권은 상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밟아! 탄압에 성공한 이명박 정권은 자신만만했다. 진통을 겪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자신감에 찬 정권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노동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그 타겟이 됐다. 타임오프 때는 시행 첫날부터 제도 연장 요구는커녕 곳곳에서 노사 간의 크고 작은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측 직원들이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려다 실랑이를 벌입니다. 회사는 전임자 축소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만 아니라 조합원 교육과 총회, 대의원 활동 금지까지 요구하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했다. 노동조합은 큰 위기에 몰렸다. 노동조합은 이 위기를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을 인단협 투쟁과 결합하여 타임오프를 무력화시켜 나갔다. 이뿐 아니라 인단협에서 많은 임금 인상을 따냈고 복지도 향상시켰다. 주간 연속 2교대제를 2012년 상반기에 전 공장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탄압에 맞서 더 큰 단결로 대응해 나갔다.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원하청 공동파업을 벌였고 주간 연속 2교대제 완전 실시를 요구하며 기아와 현대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을 했다. 노동투쟁 승리와 인단협 투쟁 지키를 위해 집권 또 집권합시다. 이 공동파업으로 금속노조 15만 공동 총파업이 실현됐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3년 3월 바람 2기라고 할 정도로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야간 노동을 철폐시키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한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50년. 대부분 긴 시간 동안 어용노조로 있었다. 몇십 년간 어용노조가 하지 못했던 노동자의 삶을 민주노조는 단 몇 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크게 변화시켜냈다. 변화는 기아 공장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노동자에게로, 또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의 삶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갔다. 어용노조를 딛고 민주노조를 향해 달려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이 민주노조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 한 누가 뭐래도 기아자동차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자 힘이다. 민주노조. 그것만이 노동자에게는 그 자신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이고 희망이다.